과거 해외에서 한식은 값싸고 냄새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한식의 대우는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파스타는 이탈리아에서 보편적으로 먹는 연율이지만 한국에서는 서양 음식의 대표 개념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파스타면 올리브오일, 마늘이 재료로 들어가는 알리오 올리오의 원가는 2,000원 내외지만 1인분의 평균 가격이 18,000원이나 되고 고급 레스토랑에선 3만원대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똑같은 밀가루와 비슷한 재료가 들어가는 칼국수나 잔치국수의 경우 파스타와의 가격 차이는 3배 이상이나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음식이 가장 고급 음식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 레스토랑이 뉴욕의 파인다이닝을 재창조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파인다이닝은 맛서비스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인 식당을 일컫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한식이 수십 년 동안 가장 고급 식당으로 불리던 프랑스 요리를 몰아내고 세계 문화의 중심인 뉴욕 미식계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서 별을 받은 식당 72개 중 9개가 한식당이었습니다. 미식의 대명사로 불리던 프랑스 식당이 별 7개를 받으며 한식이 완전히 프랑스식을 추월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과거 미국에서 한식당은 이민을 간 교민이나 현지 주재원이 한식이 그리울 때 가는 곳이며 밤늦게 특별히 먹을 게 없을 때 싼 가격으로 길거리 음식처럼 찾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식당은 가장 주목받는 장소이자 헐리우드 스타들이 가고 싶어하는 식당, 가장 인기 있는 운동선수들이 원하는 식당입니다. 미국 리그로 이적한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연예인들과 축구 선수들을 초대해 지난달 리그 우승 자축 파티를 마이애미의 한 식당 꽃에서 열었습니다. 한식 파인다이닝은 과거 한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뉴욕 내에서 가장 부촌이자 트렌드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나 서비스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고급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변하지 않는 공통점은 한국에서 공수해간 간장, 된장, 고추장을 사용한다는 것과 한국 젓갈로 맛을 완성시킨다는 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가장 많은 별을 받는 식당이 한식당이 되면서 미쉐린 가이드는 미쉐린 셰프가 소개하는 한식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미쉐린은 최신 트렌드는 한식을 대표하는 전통 재료와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팅, 풍부한 맛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미국의 화장품, 영화, TV 드라마, 음악 트렌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것이란 점이죠. 한류가 미국과 캐나다를 휩쓸며 K-뷰티, K-드라마, K-팝에 열광하게 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강타한 수출품은 바로 한식입니다. 한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이민은 한식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슈퍼마켓 체인과 식당, 채소를 키우는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는 증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셰프 중에는 진정, 놀랍고 환상적인 한식을 선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식이 왜 그렇게 성공했고 인기가 있는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제주 누들바. 저는 한국 남원에서 태어나 1994년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우리는 늘 고기와 산채를 먹었지만 해산물은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요리학교에 다니고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도 일했지만 늘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받아 요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1999년 뉴욕에서 얻은 첫 일자리는 노부였습니다. 일식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식이 더 훌륭한데 왜 한식당은 이런 평판을 얻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한식을 홍보하는 것이었고 제 커리어는 그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식의 인기가 놀랍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는 합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의 인기가 큰 도움이 됐지만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미국 요리학교 CIA에 들어갔을 때 한국 학생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국의 식당 산업도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인 셰프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졌을 겁니다. 한국 셰프로서 한식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시카고 패러슈트.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식을 많이 먹으며 자랐습니다. 패러슈트의 메뉴에 올린 많은 음식이 그때의 음식에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개장과 해물파전, 30일간 숙성한 등심 불고기, 고등어구이, 모두 어릴 적 집에서 먹은 요리입니다. 미국에서 한식이 인기가 커져서 정말 기쁩니다. 80년대와 90년대는 한식과 한국 문화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한식의 향과 재료가 달라 당황했고 놀림받은 기억이 납니다. 한식은 너무나 맛있는 요리이기에 그 인기가 놀랍지 않지만 제가 자라던 시대와 비교하면 놀라울 뿐입니다.
토론토 156 컴버랜드. 저는 한국 남쪽의 도시 여수에서 자랐습니다. 바닷가라서 신선한 해산물이 항상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한 집밥은 설렁탕이었습니다. 소뼈와 고기를 고아 만든 국물에 소금, 후추, 파로 양념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즐기기 완벽한 요리였습니다. 현재 메뉴에 설렁탕이 없지만 앞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캐나다로 와서 요리학교에 다녔을 때 한식당은 주로 한국인 손님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손님들은 익숙하지 않은 듯 했지만 저는 한식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모든 사람들이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식당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한국인이 아닌 손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매우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요리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재미있는 식사 경험을 만들어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엄마. 자라면서 한식을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모든 식사에 한식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도 늘 김치가 놓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한 요리는 갈비찜이었습니다. 늘 특별한 날 갈비찜을 하면 집에서 정말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갈비찜을 많이 하셔서 며칠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한국인 손님이 음식을 칭찬하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한식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인기 만점인 한식 바비큐부터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탕까지 한식은 정말 독특합니다. 뉴욕 한가위. 저는 서울에서 한식을 주로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셨고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여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고기가 비쌌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는 채식 요리가 많았습니다. 잡채, 파전, 산채, 비빔밥, 호박죽, 떡볶이, 김치찌개 등 저희 식당의 모든 메뉴는 그 시절 가족 모임 요리를 추억하며 만든 것입니다. 1994년 한가위를 열었을 때 미국인에게 인기를 얻은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한식뿐 아니라 채식 식당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한류 열풍은 미국 젊은이들을 자극했고 맨해튼의 한인타운의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오시면 많은 젊은이들이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아토믹스와 아토보이. 저흰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먹은 음식과 그 추억이 우리 식당 요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반찬입니다. 반찬은 보통 여러 번에 나누어 먹도록 준비합니다. 따뜻한 밥이나 국수, 다른 반찬과 함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을 통해 경험하는 맛의 조화가 아토보이와 아토믹스의 요리에 크게 기여합니다. 저는 다양한 해조류로 요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한 김은 미역, 톳, 매생이 등과 함께 늘 준비해둡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 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발맞추어 나갈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